실제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느냐? 조금 볼륨 낮춰도 되는데 그 만취성 환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잇몸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낫는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치과 의사가 장 관리를 하면 입안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대로 입안에 있는 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 그 속에서 균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혈관복을 타고 제가 동영상을 다 드렸는데 이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 때문에 동맥 경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 단면만 얘기한 거랍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가지고 결국은 오른쪽 끝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질환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제가 한 7년 전에 그 구강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사하는 검사기관에서 의뢰를 받아서 해봤어요. 그랬는데 스케일링 열심히 하고 침전은 수술도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별로 레드 컴플렉스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조금은 줄긴 주는데 그걸 인정할 정도로 위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았었어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건 뭐 검사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이렇게 멀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요번에 준비하다 봤더니 일본에서는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헌혈을 안 받아준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여기저기 나라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4시간 안 받는 나라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상관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심장의 질환으로 수술하는 환자들은 꼭 예방항생제 쓰고 진료하잖아요.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봤던 건 그냥 입안에 보고 입안이 좋아지고 입안이 좋아지면 돼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제일 위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얼굴에 있는 트리제미널 너브 마이그레이션, 너브를 타고 사이토카인이 간다든지 또는 LPS 라이포폴리사카라이드가 간다든지 해서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 침 속에 꿀꺽 삼킬 때마다 1리터에서 1.5리터가 들어가는데 그때 레드 컴플렉스가 들어가면 위산에도 안 좋고 담즙산에도 안 좋고 결국은 더 큰 장의 디스바이오시스를 약에서 질환해 간다는 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혈관이고요. 또 하나는 림프노드. 우리가 생각했던 혈관 하나가 아니라 입안에 있는 모든 해부학적 구조가 거기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들어가서 다이렉트로 뇌로 가기도 하고 다이렉트로 콩팥에 가기도 하고 다이렉트로 간에 가기도 하고 장에 가기도 하고 또 장에서 2차적으로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장을 가지고 얘기할 때 리키 것 신드롬이라는 얘기들을 한 6, 7년 전부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식 내과 교과서에는 리키 것 신드롬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건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썼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내과 선생님들도 이 리키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질환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게 옛날하고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은 구강 내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가 전신질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CRP나 인터루킨 6를 조사했더니 높더라는 거예요. 사람한테서도 동물 실험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은 스프레딩 돼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 어떨까 하고 이제 이거는 동물 실험을 한 건데 저 혈관 속에 플렉이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죠. 실제로 이 경우에도 CRP하고 IL6가 올라갔고요. HDL은 감소되고 LDL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산화 LDL이 생기기 때문에 칼슘이 거기에 부착이 돼서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런 환자들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했더니 지방 조직에는 염증 때문에 대식세포가 늘었고 이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의 영향입니다. 간 조직에는 지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질이 늘어나면 결국 지방간으로 바뀌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트리콜레세라이드 중성지방 수치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지혈증,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가 일으킬 수 있어?
여기까지 앞서가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당능 장애, 당뇨에 대한 연관성은 이미 밝혀져서 상호작용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박테리오데테스하고 호미큐테스가 나오는데 이게 뚱보균하고 날씨균 개념으로 2004년에 미국에서 발표한 건데 이 컨셉은 지금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호미큐테스하고 박테리오데테스 비율을 맞추는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꼭 뚱보라는 개념보다는 여기 오른쪽 위 상단에 있는 것처럼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호미큐테스하고 박테리오데테스의 비율을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찬반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타이트 정션 단백질. 저희가 타이트 정션을 얘기할 때 장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입안에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렵니다. 이 동영상은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의 것을 볼 때 구강병형균은 장내미생물의 변화와 관련된 전신염증 및 대사 변화를 유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한번 도표 하나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 LPS 라이포폴리사카라이드가 저울로 통해서 들어가는 이게 BBB입니다. 원래 BBB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코비드 때 이 후각이 마비되면서 안쪽에 찬넬이 있는데 이건 BBB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강세균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면 뇌에 들어가기가 좋아요. 또 손상된 BBB가 있으면 글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균이 아니라 LPS가 들어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서큘레이션, 림파틱도 되고 바스큘라도 됩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꿀꺽 삼키는 거. 그 다음에 혀를 타고 가는 거. 이거는 세균이 직접 가는 겁니다. 라이포폴리사카라이드가 아니라 얘네들 때문에 치과 질환이 일어난다 하는 게 종래의 학설이었는데 지금은 치주 질환이 장내 환경에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켜서 2차적으로 전신 질환에 영향을 주는 시오리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치과 의사 입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할 일은 입안을 깨끗이 하고 저희가 그동안 강의했던 것처럼 구강 내 유산균을 이용해서 입안에 피가 터지지 않게 왜 바스큘라 서큘레이션으로 균이 들어가거나 LPS가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고 또 유익균이 많아지면 꿀꺽 삼켜서 소킹될 때 하루에 1리터, 1.5리터 들어가는 거에 들어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치과 의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동안은 우리가 해왔고 지금부터도 열심히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장에 관련돼서 뇌랑 생겨서 어떤 문제, 간에 관련돼서 장에 어떤 문제, 신장에 관련돼서 또는 피부에 관련돼서 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장에 생긴 디스바이오시스에서 만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아까 말했던 서큘레이션을 타고 그게 림파틱 채널도 될 수 있고 바스큘라 채널도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구강 내 질환을 연결시키는 검 그리고 것 엑시스가 있다는 얘기들을 2019년부터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연히 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호기성, 그람 양성 이렇게 있었던 슐쿠스 뇌의 파켓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때 장이 나쁜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기전으로 사이토카인이 만일에 넘어온다면 잇몸 속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면서 그 안에 균이 현기성 세균으로 바뀌면서 그람 네거티브로 바뀌어서 더 나빠지더라 하는 가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환자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치료했는데 안 낫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있을 때 장을 매니지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갈 가능성이 한 번 앞으로 덤성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의 21년의 가설에는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를 적어놨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만 생각, 위쪽으로 내려가는 것만 생각, 이게 아니라 바이디렉셔널 크로스토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잘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논문에서는 입안에서 생긴 치주 질환하고 아까 말한 대로 딴 데서 영향을 받은 생긴 사이토카인이 조금 다르더라 하는 논문이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보신 것처럼 2021년 논문입니다. 앞으로는 아마도 입안에 있는 사이토카인을 조사해 가지고 이걸로 진단이라든지 치료의 방법에도 큰 몫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장에서 생긴 거, 저 위에 보면 인플라마토리 뒤에가 없어졌네요.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폴레이트, 비타민 B9 엽산입니다. 그다음에 B12가 부족해서 구강 내 질환이 생기더라. 그 외에도 마그네슘, 포타슘, 비타민 D, 셀레늄이 있지만, 근데 그 다음에 논문에 보면 또 2016년인데요. IBD, 지금 얘기했던 염증성 장 질환으로 증가된 사이토카인 반응이 입안의 치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동맥경화를 얘기할 때, 혈관 질환을 얘기할 때 지금 호모시스테인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에서는 호모시스테인을 꼭 환자한테 체크해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치주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는 논문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좌측 슬라이드는 정상, 오른쪽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메치온이라는 아미노산이 대사를 통해 가지고 호모시스테인이 된 다음에 걔가 대사를 통해서 시스테인이 되고, 시스테인이 된 다음에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간에서 좋은 기능을 갖게 되는데,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이 되려면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만들어진 호모시스테인 시스테인으로 안 바뀌고 남은 거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잘 만들어서 트란스 메초니에이션이 됩니다. 메초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타민 B9하고 12가 필요한데 얘네들이 부족하게 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말한 치주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생명하고 관련되는 동맥경화의 가능성도 높아진다.